자, 그런가 하면 논란이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조차 모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몇 차례 국가 채무 비율이 49%를 넘어서 50%에 달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총리 후보자가 20-30%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 채무 비율은 20에서 30%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이 김 후보자가 말한 수치는 2004년에서 2012년까지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다. 올해 1, 2차 추경안 집행 시에는 채무 비율이 48, 49, 50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경고가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국가 채무 비율은 총리 후보자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 정부가 안 그래도 전 국민 최소 25만 원씩의 빚 탕감까지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라 빚이 점점점 커져서 뭐 1,300조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연일 신문에 도배되는 것이 국가 채무 비율인데 총리 후보자가 채무 비율을 20년 전 비율로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총리 후보자라면 당연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한덕수 총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주의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한 소수점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모르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돈 문제, 그 간단한 산수 문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한 큰 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 저 어떤 생각 드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버지가 내가 이제 그 여보 내가 저 돈 벌어 올 테니까 살림은 당신이 다 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보니까 우리 집이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채가 5억인지 6억인지 정확하게 우리 집 부채가 5억인데 그런데 지금 빚이 2억이냐 3억이냐 우리나라 국가 그 부채 비율이 뭐 5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48점 몇 프로 이제 49%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그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빚이 5억인데 엄마는 우리 집 빚이 2억인지 3억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와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집에다가 돈을 주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 돈 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 썼다는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 뭐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 와중에서 500만 원 아버지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 1,000만 원, 1,300만 원 쓰면은 그러면 그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요 저렇게 나가다가 그 부채 비율이 100% 되는 거 100% 달성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일을 갖다가 하고 내치에 대해서는 총리한테 힘을 잔뜩 실어줘가지고 총리가 알아서 책임 총리같이 그렇게 내치를 갖다 잘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국무총리에 대한 그 힘이 훨씬 더 실리는 정권이 될 거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힘을 받은 국무총리가 자기 집 일은 저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일을 제대로 할 거라고 그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옛말에 뭐 쉬운 말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는데 수신도 좀 어설프고 제가도 잘 안 되고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지극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숫자를 좀 정확하게 바로 즉답을 하면서 기억을 했다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그렇게 그 숫자를 몰라 총리 안 되겠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 한 677조, 680조 가까이 되고 한 해 예산 그리고 채무 비율이 GDP 대비 한 47, 8% 이 정도는 빨리 답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청문회가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이나 어떤 능력 검증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청문회 할 때마다 여야 공수가 교대될 때마다 이 청문회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성 검증이나 어떤 사적인 문제는 조금 비공개로 하고 전문기관에 맡기고 국회에서는 조금 정책검증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매번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자료 제출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증인 채택 문제로 서로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데
뭐 이번에도 이제 증인도 없고 참고인조차 없는 그 상황도 서로 이제 뭐 전 배우자까지 증인 내세우자 곡신각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서로에게 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지금 아까 뭐 주진우 의원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축의금, 경조사, 뭐 출판기념회 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한꺼번에 6억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뭔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그런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시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를테면 처가에서도 5년에 걸쳐서 뭐 200씩, 300씩 도움 받은 거 그걸 한꺼번에 옛다 2억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거는 조금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조사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 비용도 전부 이제 추징금 납부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조사비 한 10여 명 넘게 신고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출판기념회도 막 30명 넘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재산 신고할 때 신고한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그거를 쌓아두고 부정 축제에서 재산이 이만큼이다 이것도 아니고 추징금 납부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다 썼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을 어디서 났냐 이걸 어디다 썼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총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총리도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파행으로 가고 나중에 했죠. 그런데 퇴직 후 10여 년 동안에 3, 40억 재산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과 지금 결과적으로 2억인데 한 6천만 원 넘는 개인 재산 가지고 있고 후원금 1억 4천인데 추징금으로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비용까지를 다 썼다라고 하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독일 현상에서 비교를 해보면 국민들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돈에 대해서 3, 40억 어디서 났는지 해명 전혀 안 됐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한덕수 그러니까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또 없었으니까요. 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 액수를 놓고 봤을 때 그 출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는 출판기념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뭔가 입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몰아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 거래가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해명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 오늘 여야 패널들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어제 공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안의 이름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네? 개인의 사생활, 자녀, 답변이 왔습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해야 국민의 되냐고요. 유학자금 관련 자료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없다라고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냐고요 지금.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규태고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거기 막말을 사람이 했어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발언했어요. 혼잣말 들렸어요. 제3자가 어떤 유학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발언 마쳤습니까? 오늘은 좀 입증 자료가 나올까요? 오늘 청문회도 지켜보겠습니다.